불면증 극복, 수면 유도 체험과 힐링을 위한 고전 낭독 시리즈.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조선 후기에 방랑시인 김삿갓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병여. 삿갓을 쓰고 세상을 떠돌며 시로 삶을 노래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산속에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김삿갓은 이 소리 속에서 세상을 보았고 그 아래 웃음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삿갓은 그에게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상징이자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방패였죠. 그의 방랑은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홍경래의 난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조부가 죽은 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조부의 목소리를 들었죠. 병연아, 세상을 떠돌며 진짜 보배를 찾아라. 깨어난 그는 갓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산길을 걷던 그는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노인은 얼굴이 흐릿했지만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마을엔 금을 먹는 괴물이 산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내 삿갓, 그건 내 운명의 열쇠다.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금을 먹는 괴물이라 삿갓이 열쇠라. 재밌겠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산을 울렸고 새들이 나무 사이로 날아올랐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엔 묘한 기대가 차올랐죠. 산길은 구불구불 이어졌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어요. 그는 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죠. 세상은 참 넓구나. 괴물이든 사람이든 다 만나볼 참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퍼졌어요. 그러다 그는 작은 나무다리 앞에 섰습니다. 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반짝이며 헤엄쳤죠. 그는 잠시 멈춰 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물이 흐르듯 삶도 흘러가는구나. 금을 먹는 괴물이라면 과연 무엇을 싸우려 하는 걸까? 다리를 건너자 길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는 갓을 고쳐 쓰고 계속 걸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희미한 사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저기가 괴물이 사는 곳인가. 곧 알게 되겠군. 그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방랑의 길은 그를 새로운 이야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실 같은 햇살이 비치고 나무잎이 그의 낡은 신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죠. 그러다 그는 작은 샘터에서 물을 뜨는 안악을 만났습니다. 안악은 손이 거칠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었어요. 그녀는 김삿갓을 보더니 말했죠. 삿갓님, 어디 가세요? 저 마을엔 괴물이 산다는데. 김삿갓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괴물이라니 한번 만나봐야겠소. 혹여나 금을 먹다 배탈이라도 났는지 궁금하구려. 안악은 물동이를 들고 가며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괴물 웃는 사람을 싫어한다던데요. 근데 삿갓님 웃음이 참 좋네요. 안악은 물동이를 어깨에 얹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김삿갓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웃음을 싫어한다더라.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쫓겨나겠군. 그는 갓을 살짝 흔들며 웃었어요. 그러다 샘터 옆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죠. 물은 차갑고 맑았어요. 그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적시며 중얼거렸어요. 이 물 한 모음이 금보다 낫지 않나. 괴물이 이걸 모르나 보군. 그는 샘터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샘터를 지나자 갑자기 덤불에서 꼬마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맨발의 얼굴엔 흙이 묻은 녀석이었죠. 야, 삿갓 아저씨다. 꼬마는 갓을 잡으려 달려들었고 김삿갓은 재빨리 몸을 틀며 말했죠. 이 녀석 갓은 내 보물이란나. 손 씻고 오면 만지게 해줄까? 꼬마는 손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나 손 깨끗해요. 신아, 한 수 들려주세요. 김삿갓은 즉흥으로 잡으려다 보니 손이 참 빠르네. 덤불 속에 숨은 토끼 너보다 느리겠구나. 꼬마는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아저씨 토끼 잡아서 같이 먹어요. 김삿갓은 꼬마를 보며 웃었죠. 토끼가 불쌍하니 그냥 놓아주렴. 대신 마을에서 또 보았구나. 꼬마는 신나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좋아요. 아저씨, 마을에서 또 시들려 주세요. 김삿갓은 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괴물보다 무섭겠군. 토끼가 나를 고맙다 할지도 모르겠지.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꼬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고 산속은 잠시 밝아진 듯했어요. 그는 산 언덕 아래로 보이는 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김삿갓은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초가집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고 공기엔 무거운 한숨이 떠다녔죠. 한 노파가 다가왔어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엔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죠. 작가님, 저희를 구하러 오셨나요? 지주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쌀이 없어 배고프다 말이에요. 김삿갓은 노파의 주름질 손을 보며 말했죠. 부자라기에 한번 보고 싶었소. 그 지주란 자 금을 먹는 괴물이라던데. 노파는 놀라며 속삭였어요. 지주가 그 말 들으면 화낼 거예요. 근데 정말 금을 먹는 것 같아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젤랑젤랑 금화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김삿갓은 노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리라면 나도 좀 듣고 싶군. 시 한 수라도 나올지 모르겠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작가님이 오셨으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놈이 배고프다. 울던 게 어제였는데 김삿갓은 노파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말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금이 무슨 소용이겠소. 노파 아들놈 배고프지 않게 해줄 길을 찾아보겠소. 노파는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작가님, 신령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그는 마을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죠. 광장엔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사내가 그를 보더니 말했죠.
작가님, 지주가 오늘 잔치를 연대요. 우리 쌀로 차림밥을 먹으면서 어제는 제 아내가 굶었어요. 사내에. 눈엔 분노 가득했죠. 김삿갓은 사내의 굳은 손을 보며 말했어요. 잔치라 금 먹는 괴물에 식탁이겠군. 배고프면 밥을 먹지. 쌀을 왜 빼앗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작가님이 지주를 만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쌀 돌려 달라고요.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시한수로 말해볼 참이요. 그는 갓을 고쳐 쓰고 지주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광장을 지나자 골목길에서 한 여인이 쌀을 씻고 있었어요. 여인은 김삿갓을 보며 말했죠. 작가님, 이 쌀은 지주가 준 거예요. 잔치에서 남은 걸 나눠 줬대요. 김삿갓은 쌀을 보며 말했어요. 남은 쌀이라 원래 내 쌀이었을 텐데 이상한 일이구나.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배고프지 않은 게 어디예요? 작가님, 지주 좀 혼내주세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혼내는 건 싫어할 참이요. 지켜봐 주시오. 그는 골목을 지나 지주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문고리엔 금빛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그는 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주가 나왔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가락엔 금반지가 반짝였죠.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지주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너 사가 쓴 방랑자 아니냐? 시를 잘 짓는다던데. 들어와서 나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라. 김삿갓은 갓을 기울이며 웃었죠. 찬양이라. 들어가기 전에 한 수 짓죠. 그는 잠시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읊었어요. 금빛집에 괴물 보니 밤마다 쨍그랑인 지주는 눈을 지켜뜨며 말했어요. 뭐라, 괴물이라니 무례하구나. 김삿갓은 태연히 대답했죠. 아, 소문이 그렇다기에요. 금 먹는 괴물이라던데 진짜면 배고프시겠소. 백성들이 문 밖에서 킥킥거리며 웃었고 지주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손을 내으며 말했죠. 흥,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시를 지어라. 김삿갓은 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제대로라. 그럼 돼지씨는 빼야겠군. 그는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주의 하인이 다가왔어요. 하인은 키가 작고 눈이 빠르게 움직였죠. 작가님, 주인님, 화나셨어요. 조심하세요. 김삿갓은 하인을 보며 말했어요. 화내면 웃기면 되지 않소. 네, 주인님. 웃는 걸 싫어한다던데. 진짜인가?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웃으면 금화가 덜 반짝인데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금화가 반짝여야 배고프지 않나 보군. 재밌는 주인이로구나. 하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물러갔어요. 김삿갓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고 바닥엔 비단 깔개가 깔려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살면 금을 먹고 싶을 만도 하겠군. 그래도 밥이 낫지 않나? 그는 지주가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주는 긴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밥상 위엔 쌀밥과 고기가 가득했어요. 김삿갓은 구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좋은 잔치군요. 이 쌀 백성들 거라던데요. 지주는 밥을 씹으며 말했어요. 내 쌀이다. 내가 뭘 아느냐? 자신아 지어라. 김삿갓은 미소를 지었어요. 김삿갓은 지주의 상을 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금방 짓죠. 그는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읊었어요. 금빛 오집은 돼지 한 마리 산 위에서 꿀꿀거리네. 지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죠. 뭐라, 이게 무슨 시냐? 백성들은 밖에서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고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돼지가 맞아요. 꿀꿀 김삿갓은 태연히 말했어요. 아, 연습이에요. 진짜는 이제 갑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읊었죠. 삿갓의 세상 보니 금은 보화 더 서럽구나. 배고프니 한 그릇밥. 그게 진짜 보배로다. 지주는 입을 다물었고 백성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노파가 속삭였죠. 한 그릇밥. 우리 애기네요. 사내는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삿갓님, 고맙소. 이 말이 지주 마음에 박혔으면 좋겠소. 아이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돼지. 씨가 더 웃겼어요. 또 해주세요. 김삿갓은 갓을 다시 쓰며 웃었죠. 그래. 웃음도 보배지. 돼지 씨는 다음에 또 짓잡구나. 그는 지주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으시길 바라오. 지주는 말없이 밥을 내려다봤어요. 김삿갓은 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문 밖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노파가 다가와 말했어요. 삿갓님, 아까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도 덕분에 웃었네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내한테 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웃음과 쌀 둘 다 보배지. 지주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소. 그는 갓을 고쳐 쓰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로 따뜻하게 따라왔죠. 마을 광장으로 돌아오자 꼬마가 다시 달려왔어요. 아저씨, 돼지 또 해주세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금빛 돼지 한 마리 쌀밥 먹고 꿀꿀거리네. 꼬마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너무 웃겨요. 아저씨, 또 와요. 김삿갓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오마 토끼는 꼭 살려 주렴. 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김삿갓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이야말로 진짜 보배로구나. 그날 밤 김삿갓은 마을 외곽에서 잠을 청했어요. 삿갓을 베개 삼아 별을 보며 누웠죠. 그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젤랑젤랑 금속이 부딪는 소리였죠. 그는 삿갓을 쓰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주의 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지주가 보였어요. 그는 금화를 입에 넣어보려다 뱉어내고 있었죠. 금화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지주는 중얼거렸어요. 이걸 왜 먹으려 했지? 한 그릇밥이라.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금 먹는 괴물이라더니 정말 먹으려 했나 보고. 배고프면 밥을 먹지. 금이 무슨 소용인가. 지주는 금말을 손에 쥐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삿갓놈 말이 맞았나? 금보다 밥이라. 그는 금알을 상자에 넣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죠.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줘. 배고프며 밥을 먹어야지. 김삿갓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괴물도 배고프면 변하는구나. 그는 다시 길 위로 나섰어요. 다음 날 마을은 달라져 있었어요. 지주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죠. 한 포대씩 문 앞에 놓고 말없이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작가님이 괴물을 쫓았나 봐요.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들놈이 배고프지 않겠네요. 자네는 쌀을 들고 말했어요. 아내가 웃을 거요. 삿갓님 덕분이요. 김삿갓은 마을을 떠나며 웃었죠. 괴물은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삿갓이 열쇠라면 웃음이 문을 열었나 보군. 노인의 말은 결국 진실이었을까요? 그건 김삿갓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는 마을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렀고 바람이 그의 삿갓을 스쳤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참 신기하구나. 금을 먹던 차도 밥을 나눠주고 배고프던 차도 웃게 되니 그의 발걸음은 가볍게 길을 따라 이어졌어요. 멀리서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저씨, 또 와요. 김삿갓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오마. 웃음도 챙겨서 오지. 김삿갓의 시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어요. 그는 왜 금은 보화보다 한 그릇 밥을 보배라 했을까요?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가 쌓아둔 것들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지주의 금빛집도 그의 반짝이는 장신구도 결국 바람에 쓰러질 뿐이죠. 하지만 한 그릇밥은 다릅니다. 배고픈 이를 채우고 생명을 지키는 진짜 보배예요. 그는 방랑하며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샘터 안악의 물동이에서 꼬마의 맑은 웃음에서 백성들의 한숨에서요. 누군가는 금을 먹으려 했고 누군가는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게 덧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했나요? 꼬마와의 장난,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니면 밤하늘의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변화였을까요? 김삿갓은 삿갓 아래에서 세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주의 오만을 웃음으로 풀어냈죠. 그는 금을 먹던 자에게 밥을 돌려주고 배고프던 자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오늘 밤 여러분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쌓아두려 했던 욕심, 잊고 싶었던 걱정들 바람처럼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마음에 작은 보배를 품어보세요. 그건 아주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는 단순했지만 마음을 울렸어요. 웃음은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고 한 줄의 말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죠. 그는 길 위에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웃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보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삿갓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죠. 산은 묵묵히 서 있고 강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잠이 들지 못해 천정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삿갓 어르신께서 또 다른 여정에 오르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 보실까요? 자, 그럼 또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 그릇밥처럼 소박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나누는 웃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편안히 눈을 감아 보세요. 김삿갓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방랑은 계속되고 그의 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바람이 여러분을 감싸고 별이 여러분을 비추길 바랄게요. 이번엔 달빛 아래 작은 서당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글을 못 읽는 한 아이와 김삿갓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밤바람이 나무짚을 살랑살랑 흔들어요. 김삿갓은 이런 밤에 가장 깊은 생각을 했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삿갓은 산길을 내려왔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죠. 은빛 빗줄기가 그의 갓을 비추며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잠을 청할까? 그러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초가집 몇 채가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조금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가 서당인가 보군. 그는 갓을 고쳤으며 마을로 들어갔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그 소리에 맞춰 그의 발걸음도 경쾌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었어요. 김삿갓은 잠시 멈춰 서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죠.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아, 이 물 한 모금이 보배로구나. 그는 물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달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서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훌쩍훌쩍. 누군가 우는 소리였죠. 김삿갓은 귀를 기울였어요. 밤이 깊었는데 누가 우는 걸까? 그는 갓을 눌러쓰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당 뒤편이었어요. 달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이복의 어린 법. 왜 이 밤에 우는가?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달빛에 비쳤죠. 저는 글을 못 읽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삿갓은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글을 못 읽는다고 우는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내일까지 천자문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외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김삿갓은 아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구나. 이름이 뭔가? 봉수예요. 김봉수. 봉수라. 좋은 이름이구나. 불을 지킨다는 뜻 아닌가?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삿갓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달을 보거라. 달은 글자를 알까? 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달을 올려다봤어요. 달이요? 달은 글자를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달은 글자를 모르지. 하지만 매일 밤 세상을 비춰주지 않나. 글을 못 읽어도 빛을 주는구나. 봉수는 김삿갓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럼 저도 괜찮은 건가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고 말고. 근데 말이야, 그리 궁금하지 않나?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방법이 안 맞는 거지. 김삿갓은 일어서서 서당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봉수도 따라갔죠. 마당엔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달빛이 모래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삿갓은 나뭇가지를 주워 모래에 그림을 그렸어요.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죠. 이게 뭘까? 동그라미요? 맞아. 근데 이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지. 글자도 마찬가지란다. 천자문에 나오는 일자를 보자. 그는 네모 안에 가로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게 해일자야. 네모 상자 안에 해가 떠 있는 거지. 봉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와, 진짜 해 같아요. 그렇지. 이제 달 월자를 봐. 김삿갓은 옆에 초승달 모양을 그렸어요. 달은 이렇게 생겼지. 글자도 비슷하게 생겼단다. 봉수는 무릎을 꿇고 모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이다. 달 모양이에요. 김삿갓은 계속해서 모래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번엔 산자를 봐. 산이 세 개 봉우리로 솟아있지. 봉수는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진짜 산이에요. 그렇지. 글자는 그림이었단다.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글자가 된 거지. 김삿갓은 물쇠 수자를 그렸어요. 이건 물이 흐르는 모양이야.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물방울이 튀지. 봉수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물 같아요. 아저씨, 더 가르쳐 주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자. 급하면 안 돼. 그때 서당 문이 열렸어요. 한 선비가 나왔죠. 키가 크고 수염이 긴 사람이었어요. 누구시오? 밤중에 무슨 일이오? 김삿갓은 갓을 벗어 인사했어요. 방랑하는 김병연이라 합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봉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봉수야, 넌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숙제는 다 했느냐? 봉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또 울고 있었구나. 넌 정말 답답한 아이로구나. 김삿갓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답답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맞지 않을 뿐이죠. 선비는 김삿갓을 빤히 쳐다봤어요. 방법이라니요? 천자문은 외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소? 김삿갓은 모래에 그린 글자들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요? 글자를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선비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림이라니. 글은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림 같은 건 어린아이 장난이죠. 김삿갓은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아이를 하룻밤 가르쳐 봐도 될까요? 내일 아침까지 천자문을 외우게 하겠습니다. 선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룻밤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한 달을 가르쳐도 못 외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좋소.
하지만 실패하며 당신도 책임을 지시오. 그러겠습니다. 선비는 서당으로 돌아갔고 김삿갓과 봉수만 마당에 남았어요. 봉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김삿갓은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우리 천천히 해보자. 먼저 재밌는 이야기부터 들려줄게. 그는 모래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해와 달이 있었단다. 해는 낮에 일하고 달은 밤에 일했지. 어느 날 해가 달에게 물었어. 너는 왜 밤에만 나오니? 달이 대답했지. 낮엔 내가 너무 밝아서 내가 보이질 않아. 봉수는 깔깔 웃었어요. 재밌어요. 그렇지. 그래서 해일자와 달월자가 생겼단다. 둘은 친구였지만 함께 있을 순 없었어. 김삿갓은 다시 모래에 글자를 그렸어요. 이번엔 밝을 명자를 봐. 해와 달이 함께 있으면 뭐가 될까? 봉수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밝아져요. 바로 그거야. 해와 달이 만나면 밝아지는 거지. 그래서 명자는 해와 달을 합친 글자란다. 봉수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우와, 신기해요. 글자가 이야기였어요. 김삿갓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무 목자는 가지를 뻗은 나무 모양이고, 수풀림자는 나무 두 그루가 모여 작은 숲을 이루고, 삼림 삼자는 나무 세 그루가 모여 큰 숲이 된다고요. 나무 한 그루는 외롭지만, 두 그루가 모이면 친구가 되고, 세 그루가 모이면 가족이 되는 거야. 봉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둘은 잠들지 않았어요. 김삿갓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자, 이번엔 사람 인자를 봐.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지? 두 다리로 서 있는 거야. 네. 그럼 큰 대자는 뭘까? 사람이 팔을 벌린 모양이란다. 나는 이렇게 크다 하면서 말이야. 봉수는 일어나서 팔을 활짝 벌렸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거야. 김삿갓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늘 천자가 돼. 사람이 머리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하늘에 닿는 거지. 봉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람이 커지면 하늘이 되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하늘만큼 클 수 있단다. 김삿갓은 땅 지자를 그렸어요. 하늘이 있으면 땅도 있어야지. 땅은 흙과 뱀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땅이지. 시간이 흘렀어요. 달은 점점 서쪽으로 기울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은 쉬지 않고 가르쳤고 봉수는 지치지 않고 따라했어요. 검을 흑자는 봐. 불에 그을린 모양이지? 까맣게 탄 거야. 아, 정말 까매요. 흰 백자는 뭘까?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하얀 빛이란다. 새벽의 색이지. 봉수는 동쪽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처럼요?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 바로 백의 순간이야.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김삿갓과 봉수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래에는 수십 개의 글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하늘천, 따치, 거물현, 누를화. 봉수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래요. 밤하늘과 누런 땅이요. 그렇지, 계속해봐. 해일, 달월 가득할 영, 이지러질 추. 해와 달이 차고 기울어요. 봉수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삿갓은 흐뭇하게 웃었죠. 아주 잘하는구나.
이제 천자문 첫 부분은 네 거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당문이 열리며 선비가 나왔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소. 김삿갓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봉수야, 선생님께 외워드려라. 봉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선비 앞에 섰어요. 하지만 입을 열자 막힘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천, 따치, 거물현, 누를 화. 우주홍, 넓을 황, 해일, 달월. 선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봉수는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별신, 벌일진, 터열, 별차. 50자, 100자, 150. 봉수는 쉬지 않고 외웠어요. 모두 이야기로 배운 글자들이었죠. 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한 달 동안 못 외우던 아이가. 봉수는 200자를 모두 외우고 나서 씩 웃었어요. 다 외웠어요. 선비는 김삿갓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김삿갓은 갓을 쓰며 말했어요. 글자는 원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이야기로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기억하죠. 억지로 외우게 하면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선비는 봉수를 보며 말했어요. 봉수야, 정말 잘했구나. 선생님이 미안하다. 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글자가 재밌어요. 다른 아이들도 서당에서 나왔어요. 모두 신기한 표정으로 봉수를 바라봤죠. 봉수가 천자문을 외웠대요. 진짜예요. 어떡해요? 봉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글자는 그림이었어요. 산산자는 진짜 산 모양이고 물숫자는 물이 흐르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모래에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김삿갓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며칠만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떠나야 합니다. 방랑이 제 길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글자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글자가 살아 움직일 겁니다. 김삿갓은 서당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봉수가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잡았죠. 아저씨, 가지 마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김삿갓은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봉수야, 이제 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글자 하나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만들어봐. 그럼 천자문도 사서삼경도 다 네 것이 될 거야. 봉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럼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훌륭한 선비가 되면 내가 찾아올 거야. 김삿갓은 마을을 떠났어요. 아이들과 선비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삿갓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시 와요. 김삿갓은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그의 갓 아래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글자는 그림이고 그림은 이야기고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지. 봉수야, 잘 자라거라. 길은 또다시 이어졌어요. 산과 강을 지나 새로운 마을로. 김삿갓의 방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봉수는 글을 못 읽는 아이였지만 이야기를 통해 배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게 어렵다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도 무언가를 배우셨나요? 아니면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셨나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달빛 아래 모래에 그려진 글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언가가 새겨졌을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김삿갓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언젠가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힐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체험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면증 극복 수면 유도 체험과 힐링을 위한 고전 낭독 시리즈.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따라 본 영상의 존폐 여부가 가려질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봉수의 웃는 얼굴이 여러분의 꿈에 찾아가길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